최근 한국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지방 국가는 점점 비어가는데 갚아야 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들의 재정 상태가 불안해지고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개인과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경제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빌려준 돈 중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돈, 즉 부실 채권 규모가 무려 15조 원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는 은행이 돈을 빌려준 회사나 개인이 경영난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갚기 어려워진 경우가 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친한 친구에게 큰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도 끊기고 돈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특히 기업 대출에서 부실 채권이 많이 늘어난 것이 문제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은행의 든든한 고객이었던 기업들조차 경영난에 허덕이며 빚을 갚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국내 금융기관 전체의 부실 채권이 15조 원 넘게 증가했으며 특히 비은행 금융기관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의 부실 채권 증가 속도가 더 빨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은행뿐 아니라 우리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준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이자 수입을 늘리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의 주요 수입원은 예대마진, 즉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차익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이 예대마진이 줄어들어 은행 수익성이 나빠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은행들은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핑계 삼아 대출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고 오히려 높게 유지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어려운 시기에 함께 고통을 분담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가계 빚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GDP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정도로 높습니다. 이는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들조차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정부와 가계를 합친 총 빚은 3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기업 부채 또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사들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건설업계는 물론 금융 시스템 전반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빚은 개인들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어 전체적인 경제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언덕을 오르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상황과 비슷합니다. 특히 연끌로 집을 산 사람들의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해 집이나 상가, 공장 등이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법원 경매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 경매 신청 건수가 12만 건에 육박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한때 꿈을 품고 사업을 시작했던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놓이고 열심히 살아온 서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행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손쉽게 이자 수익을 올리면서 정작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기업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은행들이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마치 곳간이 마르는 사람들은 외면한 채 자신들끼리만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경제의 혈맥으로서의 역할을 자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덜어주고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금리 인하, 대출 만기 연장 등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더 나아가 은행의 과도한 이자 수익에 대한 횡재세 도입 논의를 포함하여
금융 시스템 전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한국 경제는 은행의 불안정과 빚 부담 증가라는 더욱 짙어진 두 그림자 아래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자를 걷어내고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은행 스스로의 변화와 함께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기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 전체의 연대와 공존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통을 분담하고 서로 지지하며 위기를 헤쳐나가려는 공동체의 노력이 없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부, 기업, 은행, 그리고 개인이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드리워진 두 그림자를 걷어내고 다시 활기찬 경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